씨 나옵니다. 별 보고 나오고 집에 별 보고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에 어떤 각오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뉴스키를 하는데 내가 성공 못하면 바보지. 내가 어떻게든 이곳에 성공하리라. 첫 번째 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그렇게 다니니까 막 새벽부터 다니니까 뉴스키를 하자는 제 막내 동생이 맨날 날 조롱했어요. 언니 보석상을 그렇게 쓰면 빌딩 적겠네 맨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보석상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엄청나게 성공했겠더라고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7년 넘은 지금 저는 엄청난 빌딩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몇백억짜리 빌딩이 지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권리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잘했을 때 리더스쿨 안에서 성공하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직장처럼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게 리더스쿨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분명히 많은 여러분이 Y 아니면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죠? 직장하고 또 다른 직장을 나온단 말이에요. 아침에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올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올 때 남편이 얼마나 핀잔 줬습니까? 그죠? 시어머님 얼마나 핀잔 줬습니까? 근데 잊혀지지 않아요. 어느 날 한겨울이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왔어요. 밖에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여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한방눈이 쏙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마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누워서 저한테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살살 하지. 눈도 오는데 꼭 그렇게 가야 돼. 오늘은 좀 쉬지. 이 한마디에 제가 그때 딱 타협하지 않은 게 내가 나와의 약속을 타협하면 제가 뉴스키를 타협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나올 때 남편한테 전철역까지 태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부으면서 모자 쓰고 나와서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철역까지 10분이면 오는 거를 40분 만에 왔어요. 그 전철 타고 서울 오는데 전철이 계속 지연됐겠죠. 여기 오니까 11시 40분이에요 여러분. 리더스쿨 온다고 왔는데 리더스쿨 다 끝나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쾌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저하고 지킨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 자리에 비록 왔지만 저는 리더스쿨 올 때 누구한테 배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이 자리에 분명하게 있어 성공을 하고 싶은 욕구에 있었던 제가 너무너무 이뻐서 기특하다는 마음으로 대견한 마음으로 돌아갔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뭘 했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한테 여러분이 하기 싫은 혹독한 뭔가를 하나씩을 약속을 주어줘야 돼요.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느라고 학원에 갔더니 거기에 똑같이 저의 좌우명이 있더라고요. 혼을 담은 최선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 거기도 적혀있더라고요. 혼을 담은 최선의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제 좌우명이거든요. 왜 그 좌우명을 저한테 주어졌냐면 묘가 네가 정말 뉴스키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남편도 몰라, 아이도 몰라, 파트너 몰라, 스폰서도 몰라, 형제라면 몰라. 너는 알잖아. 너 그따구로 해서 1억 벌겠어? 너 지금 1억 벌고 싶다며. 근데 네가 그렇게 게을러서 오늘 그냥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고 싶어서 일찍 들어가서 너 1억 벌겠어?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타협하지 마. 이거를 끊임없이 저한테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때 저는 리더스쿨 다니면서 저는 어쩌지 하다가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저는 리더스쿨을 나왔어요. 그 전에 리더스쿨 안 나왔어요. 리더스쿨 나오면서 담임을 하면서 저는 저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저는 전철 타는데 저는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처음 보시면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마이스트로 해드리려고. 없죠? 있어요? 그럼 1분 마이스트로 할게요. 여러분 마이스트로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키 장미옥입니다. 저는 원래 전직이 보석상을 했어요. 주얼리 디자이너고 국제보석 감정사예요. 매장을 6개를 했어요. 근데 돈을 벌지만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피부는 너무 늘어지고 38살 때 52살을 받던 사람이에요. 피부 노화가 심해서. 그때 우연히 동생이 뉴스키 제품 쓰고 피부가 좋아지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줬고 저는 누군가 바디바를 핥아먹는 거 보고 저거는 진실이다. 무조건 쓰면 내 피부 좋아지겠다 싶어서 제품을 썼고 피부가 좋아지면서 저는 이 제품을 평생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이 유통구조가 너무 궁금해서요. 저는 보석상에서 몇십억의 보석을 깔아놓고 고객이 오길 기다리면서 보석을 파는 이 구조랑 제가 직접 뉴스킨 코리아랑 직접 제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의 구조가 너무 궁금해서 저는 자발적으로 제 발로 와서 보상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듣고 제가 맨날 꿈꾸던 어떻게 하면 권리소득으로 한 달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를 맨날 꿈꾸고 저는 임대소득으로
그 월 1억을 벌려고 많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을 쯤에 누스키를 봤기 때문에 이게 100% 내가 이제 뭘 평생 쓰는데 나처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날부로 누스키 뛰어들었고 지금 7년 넘게 사업하고 있고 100만 장자입니다. 이 사업 꼭 알아보세요. 마이스토리 끝났죠? 이제 아셨죠? 이렇게 누스키를 통해서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 전철을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리버리해요. 맹한 사람이에요. 갔던 지역을 10번을 가도 못 가요. 거기를 찾아가러 못 가요. 엊그제 파주 그 신세계 아울렛을 갔었거든요. 제가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한 5번을 4번을 갔어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파트너 데리고 뭐 선물 사주려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1시간 반을 헤맸는데 그 파주 신세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안내데스크 가가지고 도대체 여기 내가 찾는 브랜드가 없다 그랬더니 여기 그 브랜드가 안 들어왔대요. 그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롯데 아울렛을 간 거예요. 롯데를 가가지고 신세계를 그 브랜드를 찾았던 거예요. 이 정도로 어리버리예요. 그래서 전철 타면 너무 어지러워서 전철을 못 타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전철 타지 않고 서울 올라면 너무 차가 많이 막혀서 전철을 타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여러분 혹독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저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절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나는 차를 안 가지고 선릉을 가리라. 나는 절대 선릉을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리라.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나는 선릉에 차를 가지고 다니리라. 이게 저한테 주는 혹독한 약속이었어요. 저는 저한테 그 약속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약속이에요. 전철을 타고 선릉을 온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 어지럽고 막 울렁증 나고 이게 막 앞이 빙빙 돌아서 타지 못하는 거를 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전철에서 콩나물시루 같이 막 뒤에서 사람이 밀어붙이고 앞에서 전철 타보셨잖아요. 뭐 어떨 때 전철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들이 막 엉덩이에 손대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 하죠. 그때 제가 혹독하게 내가 이런 온갖 상황을 빨리 극복하려면 나 비디 가야 돼. 오로지 내 머릿속은 비디 가야 돼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전철을 안 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2년 만에 비디가 되고서 그때부터 전철은 굿바이 하고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고 한 번도 그 뒤로 전철이라는 걸 타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이 정말 힘들 혹독한 여러분과 약속을 하나 하세요. 내가 이게 될 때까진 나는 집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는 안 들어가리라. 내가 이게 될 때까진 아침에 내가 리더스쿨 무조건 나오리라. 내가 이 직급이 갈 때까지 나는 이걸 나와 하리라. 그게 여러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안에 약속을 해야죠. 시스템 밖에 다른 거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직급이 될 때까지 되고 나서 나는 뭘 사리라. 이거는 타협이에요.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시스템 안에 나오는 조건을 뭔가를 거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애기예요. 애기라 나는 도저히 모닝스쿨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정말 모닝스쿨에 기필고 나와서 내가 어느 직급이 갈 때까지 나 모닝스쿨을 전출하리라.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아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 상황이 너무 혹독해서 그 직급을 빨리 갈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오늘은 그 하나만 약속해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이성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한테 그게 엄청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렇게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각자 여러분의 집에 뜸북새가 울어요. 그죠? 각자 우리가 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과 시스템 안에 어떤 거 하나를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생겨요. 용기도 나요. 힘들지 않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선물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지금 여러분이 시스템 나오는 게 달콤할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핀 이꼬르 이력서예요. 그죠? 핀은 이력서예요. 여러분이 핀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 3년 됐는데 비리 됐어요. 그거 평생 가는 거잖아요. 나 1년 만에 만약에 우리 이성우 사장님은 3년 만에 팀메이트 됐어요. 이거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스키 사업을 할 때 어떤 순환을 해야 되냐면요. 많은 사업자들이요. 선순환의 고리가 있고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선순환의 고리를 빨리 타시는 거는요. 핀이 빨리 가주셔야 돼요. 저는 모든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루비까지는 찍고 가든 돌아가든 리얼로 가든 열심히 가든 빨리 가자. 그 찍고 가라는 얘기는 내가 매출이 높으면 매출 만약 2만 포인트씩 한다. 그 사업자 2명 정도 있으면 2개 정도를 맞춰서 좀 가라고 해요.
왜냐? 루비가 가면 내가 내 몸에 내 기가 느껴지는 기운이 다르거든요.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고 왔어요. 보상을 푸는데 너는 그 핀이 뭐야라고 제일 먼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리얼로 간다고 생각한 내가 핀이 골드야. 그런데 스폰서 얘기 듣고 루비까지 갔어요. 그 루비로서 기가 틀려요. 얘기해 주는 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지금 내 핀과 타협하고 있지 않나? 나는 리얼로 갈게요. 아니면 난 천천히 갈게요. 하는 분 치고 무식의 사업자 남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천천히 갈게 하는 사람은 그만두겠다는 얘기야. 리얼로 갈게. 이 세상에 리얼이 어딨어요. 그죠? 루비까지는 여러분 빨리 가는 거. 대신에 철저하게 저희 그룹은 10만원 이상은 사재기예요. 내가 이번 달에 만약에 2000포인트 못했다, 1500포인트다, 500포인트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사재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매출이 높으면 루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선순환의 고리를 타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초기 사업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렵게 시스템에 안내를 하고 세미나를 듣게끔 했어요. 근데 세미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세미나까지 초대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고난이 있어요.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그 다음 액션을 초대하지 않아서, 근데 어쩌라고 그 고객이 가망 사업자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다시 초대하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만약 여기 뭐 6개월 미만인 초기 사업자들은 여러분의 스폰서님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루비 이상이다.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도 우리 권영희 사장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스폰서님을 어떻게 티업하나요? 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티업을 할 때, 저 사장님이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이셔. 우리 스폰서님이셔. 이건 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이 백만장자셔. 만나기 힘든 분이셔. 이건 티업이 아니에요. 저 사장님이 블루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인데, 저 사장님은 지금 일어나야 돼. 당신이 이 사업을 하면 저분이 무지 많이 도와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볼 테니 네가 한번 강의를 듣고 나면 정말 백만장자 성공한 분이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는지를 내가 1대1 상담하게 해줄게. 그러면 그분이 네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거야. 이게 티업이에요. 티업은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티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누식이 백만장자인데 근데 어쩌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티업을 잘 하시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랑영그룹에서 모든 사업자들한테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그랬죠? 바인더, 그죠? 바인더 하게끔 했고, 우리가 모든 시스템 다 주고 20가지 체크리스트를 하게끔 했어요. 그럼 이거는 많은 분들이 누식의 사업을 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요, 그룹의 시스템은 너무 많아요. 그룹에서 각자 예를 들어서 뭐 루비 미팅, 뭐 팀 미팅, 그룹 미팅, 랠리, 세미나, 뭐 백사모가 리더십, 모니스쿨, 모든 그룹에서 하는 큰 거시적인 시스템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이 개인 시스템을 다 놓치고 있는 부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파트너 하다 나왔을 때 제가 지금 풀어주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철저하게 어떤 파트너가 나와도 개인 시스템 안에서 이 노트를 딱 펼쳐놓고 얘기해 줄 만큼 이 노트 안에 모든 사무실이 정리됐나요?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파트너가 나왔을 때 복제를, 그룹 시스템 복제하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도 이 바인더 정리를 안 할 때 그룹 시스템을 다 인지하는데 몇 개월 걸리셨어요? 적어도 우리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요? 오늘 듣고 내일 집에 가는데 또 들으라 그래.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또 들어. 뭘 자꾸 또 나오래. 이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딱 나왔을 때 그 한 사람을, 이 개인 바인더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를 해놓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안착돼서 스스로 이 내 개인 시스템 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안착이 돼요.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복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도움 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먼저 누군가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할 때는 여러분 스폰서를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초기 사업일 때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 활용을 잘 못해요. 본인이 누굴 모시고 와서 그냥 세미나 들어요. 그리고 알아서 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느 시스템에 안내할지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철저하게 누구를 모시고 오기 전에 여러분의 업라인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폰서님한테 누구를 모시고 온다는 걸 완벽하게 브리핑을 해주고요. 저는 철저하게 누구를 모시고 왔을 때 세미나 듣고 미팅하는 것보다 세미나 듣기 전에 10분 먼저 미팅을 해요. 10분 미팅을 하고 이분의 머리 생각을 완전히 강의장에 강의를 집중하게끔 만들어놓고, 강의 끝나고 난 그 다음 안내를 다시 애프터 미팅해서 그 다음 시스템 안내를 하거든요.
그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각자 리더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세미나까지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어요. 이제 선수라는 고를 타보자고요.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고 이분이 세미나 듣기 전에 먼저 스폰서님과 선 미팅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이 그들과 여러분 충분히 이 자리에 선 미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팅을 하고 나서 이 자리에 앉게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앉게끔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강의하는 강사를 티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저는 어떤 티업을 많이 하냐면 제일 먼저 누군가 왔을 때 이 티업을 많이 해요. 저는 다른 네트워크를 가본 적도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가면 이게 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많이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나이대를 본다고 합니다. 누스키는 다른 네트워크를 가면 50대, 60대, 70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네트워크. 그런데 누스키는 오늘 가서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 누스키를 하는지 잘 관찰을 하십시오. 아마 20대, 30대가 주로 연령대일 거고 그들은 이 누스키라는 모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각자 그 분야에서 기라성같이 자기 의식 수준도 높고요 부자 마인드가 강하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무지 강한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모여서 지금 같이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라고 먼저 이 옆에 같이 누스키러들을 저는 티업을 많이 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강사의 강의는 강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뒤통수 보고 앞에 앉아있는 그 뒤통수를 보면서 그 사람이 허접해 보일 때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트워크는 나도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왠지 네트워크하는 모든 사람이 허접할 거라는 생각을 그런 편견을 갖고 이 자리에 오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 자리에 올 때 그럼 듣는 내가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스키러들은 얼마나 의식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 각자 분야에서 남다른 자기 개발을 하던 사람이 와 있는지를 티업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체가 프라우드를 느끼게 해주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강의를 경청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분이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이분이 강의 듣고 또 마지막에 애프터 하기 전에 여러분 노트에 이 사람을 다음 강의에 안내할 강의 스케줄이 꼭 나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몇 개 정도가 나와 있으면 5개 정도의 강의 스케줄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맞는 강의를 초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강의 끝나고 애프터 할 때 뭘 애프터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럼 다음에 데몬 한번 받아봐. 언제 데몬 받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몬 받는 거 중요하죠. 데몬은 그 다음 애프터가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고요. 이 사람을 적어도 여러분 10번 정도 세미나를 듣게끔 안내를 했을 때 한 번 듣고 여러분 사업 결정하는 거는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적어도 한 번 들으면요 겁나요. 용기도 안 나고 2번 들어, 3번 들어, 4번 들어, 5번째 들었을 때 좀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분한테 나랑 같이 10번만 세미나 들어보자라 먼저 안내를 하고 10번 중에 5번의 세미나를 이렇게 여러분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초이스를 하고서 그 사람하고 애프터 미팅 할 때 이 5개 이 사람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 5개를 초이스를 하냐면 5개 중에 분명히 나는 이때 안 되고 이때 안 되고 이때 안 되라고 이 사람이 분명히 X를 커요. 그럼 나는 이때하고 이때 된다고 본인 스스로 약속을 잡아요. 약속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잡는 것이 약속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책임을 안 가져요. 본인 스스로 우리는 초이스를 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이거 안내 표지를 보고 본인 나 이때 강의나도 약속을 잡은 그 사람은요 본인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 오기 싫어도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오겠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5개 정도 스케줄 적어주는 거예요. 5개 정도 적어주고서 2개 정도 세미나 오겠다고 했을 때 2개는 어떻게든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 이 사람 2번째 세미나 오라고 할 때요 여러분 바로 오게 되나요? 온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혼자 리서치하다 숨어버리죠? 본인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처음에 세미나 듣고 갔다 그럼 2번째 세미나 들을 때까지 적어도 2, 3일 텀이 있거든요.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요 철저히 이 사람하고 빨리 식사를 하셔야 돼요. 식사 2번째 세미나 듣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세미나 듣는 그 스케줄 중간에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내가 왜 누스키를 하는지, 나의 정신, 우리 그룹 정신, 우리 스폰서가 정신, 이런 거 티업하고서 이 사람을 안도감을 주고서, 아, 그래, 이런 사람하고 누스키를 하면 괜찮겠다는 안도감을 주고 나서 두 번째 강의를 듣는 거랑 그냥 그때까지 생뚱맞게 기다렸다 강의 듣는 거는 확률이요 70%가 떨어져요. 그냥 오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30%도 안 와요. 근데 쌤이 한 번 좀 중간에 식사를 하든 차를 한 잔 마셨거나 뭐 데모를 했거나 그 사람은요 70%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에 한번 같이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신다. 그래서 두 번째 세미나 왔어요. 이때면 이 두 번째 왔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할 가망성이 50% 이상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때 여러분이 이 개인 시스템을 빨리 복제를 하면 그 사람은요 따라서 그 다음 오기가 쉬워요. 그 두 번째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때 강의를 봐요. 두 번째 왔는데 이 사람이 웬만큼 누스키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바인더를 사오게끔 해요.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웬만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 세미나를 들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미나. 여러분 이 세미나가 강의들은 일주일 내로 이 두 개 세미나 다 끝내줘야 돼요.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일주일 내에서 내가 식사하고 강의 두 개 듣는 게 끝난다. 그럼 한 세 번째 만날 정도 있잖아요. 이때는 적어도 한 80% 정도 마음이 열린 거거든요. 다 10번까지 세미나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세 번 정도 들으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요. 그때가 답이에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녹화 안 하시면 되거든요. 저 뒤에 녹화하고 있어요. 사장님 이거 막 비치니까 제가 눈이 어려워가지고 죄송해요 사장님. 저 뒤에 녹화하니까 그 리더스쿨 받을 뭘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1대 파트너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를 이때 저는 복제를 해요. 제일 먼저 그분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애프터 미팅할 때 이걸 다 펼쳐요. 저는 3P 바인더를 저희 그룹 모든 사람들한테 복제를 하거든요. 이게 자료 실입하는 누스키에서 파는 누스키 속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두꺼워요. 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3P 바인더를 철저하게 복제를 해요. 저는 이 장을 딱 마지막 장을 펼쳐놓고 이걸 빨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요. 이분이 멋모르고 찍어요. 찍고 나면 이거를 다음에 오실 때 다음 저랑 미팅할 때 이 3P 바인더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나 사가지고 그때 와서 저랑 미팅을 합시다 하고, 그러면 그분이 이거 사올까요? 다음에? 안 사와요. 이걸 왜 사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그때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노트를 여러분 형제라든 여러분 스폰서든 누가 왔을 때 철저하게 복제할 만큼 이게 돼 있는지 여러분 다시 오늘 집에 가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딱 이걸 하나 찍게끔 하고 나서 이분이 이 노트를 이 책을 이 바인더를 사가지고 올 만큼 가치가 있으면 사올 거고 가치가 없으면 안 사올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고 결정했으면 사올 거고 아직 뜸이 안 들었으면 안 사올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지금 누스키 사업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간을 봐야 돼요. 그죠? 이걸 찍고 나서 저는 철저하게 제 노트를 다 펼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저는 노트는 앞에는 뭐가 있고 중간에는 뭐가 있고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일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주간 일지를 어떻게 쓰고 있고 백만장자가 어떻게 주간 일지 쓰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네. 우리 분명히 이 시간에 체크리스트 하랬잖아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색칠까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해보니까 색칠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천지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트를 펼쳐놓고 누스키는 누스키를 적어야 되는 섹션별로 이렇게 딱 나눠서 하마니스는 어떻게 적어야 되고 누스키는 어떻게 적어야 되고 누스키의 보상은 어디에 적어야 되고 고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임상은 어디에 체크해야 되는 거고 뒤에 브로셔는 어디에 넣는지를 명확하게 한 5분 정도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분은요 저는요 이 포스트지 이것까지 똑같이 따라오고 주간 계획표에 집중 명단을 써가지고 그주구주 집중 명단을 이렇게 써요. 위에는 사업자, 밑에는 집중 명단. 이번 주에 신경 써요. 집중 명단을 그냥 하얀 종이다 쓰지 않고 이게 노란색, 제가 원래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색 종이다 체크를 하고 저는 이번 주에 이 사람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 노트를 그분 앞에서 브리핑을 해줘요. 한 5분에서 10분. 그러면 이걸 본 그 사업을 할까 말까 망설인 분이 이 노트를 사가지고 올까 안 올까요? 100% 사와요. 그때부터 이분은 개인 시스템 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분이 이걸 사올 때 한 일주일, 이거를 바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중간에 세미나를 듣게끔 하고 그때 제가 그분이 이걸 사가지고 오면 그 앞에서 노트를 펼쳐고 하나하나 같이 견출지까지 붙여줘요.
견출지는 어떤 견출지 써야 되는지 이렇게 견출지까지 똑같이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붙이기 시작해요. 붙이기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뭘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룹 시스템 이건 개인 시스템 북이고요. 그룹 시스템 안에 이분이 와야 되는 시스템을 다 열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시스템이 있고 경인 지역에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좀 적어요. 적고 나서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세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적어주고서 이때처럼 똑같이 해요. 이 많은 시스템 중에 사장님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체크해보세요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때는 제가 투잡이면 다 못 나오고요. 이때는 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칼자루를 여러분이 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이분은 누스키 사업을 정말 잘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똑같이 따라가면 나 성공할 수 있겠네는 이게 성적표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트 관리를 개인 시스템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처음에 일대가 딱 나왔을 때 그분은 여러분 성적표처럼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시스템을 제가 체크를 해주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안내 체크를 했잖아요. 이 체크한 이 시스템을 여러분 이 주간 일지 안에 이렇게 주간 일지 안에 3개월을 체크하게끔 해요. 3개월 걸 저희가 키핑을 하게끔 해요. 3개월 거를 여기다 적게끔 해요. 적게끔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항상 헷갈릴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랬고 여러분 파트너가 이럴 때 있어요. 어머 오늘 그런 미팅이에요? 깜빡했어요.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적혀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먼저 본인한테 체크를 하게끔 하고 체크한 이거를 본인이 3개월 동안 여기 노트에다 다 적어놓잖아요. 3개월 거 주간일치 적어놓잖아요. 이분은 절대 시스템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 이대로 따라 나오면 되잖아요. 내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여기 같이 이거를 딱 가지고 견출지부터 시작해서 앉혀놓고 같이 적는 거예요. 이분이 3개월 적을 때까지. 적고 나면 왜 이걸 적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걸 딱 적잖아요. 그럼 누군가 약속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 초기 사업일 때 어떻게 약속 잡죠? 친구야 너 언제 시간 돼? 네 시간에 내가 맞출게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정해요. 그러면 나는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약속을 정할 때 친구야 나는 지금 금요일날 오전 시간과 수요일날 오후 시간 괜찮아. 이 양일 중에 너는 언제 괜찮아? 라고 하면 친구가 난 금요일 괜찮아 라고 하잖아. 그럼 본인이 약속을 정한 거잖아.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친구는 그 약속을 지킬 거고 나는 시스템에 적혀져 있는 모든 시스템에 빠질 일이 없는 거고. 이해가 가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고 저는 철저하게 뭐를 하냐면 강하게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지금 체크한 이때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나오는 겁니다. 사장님이 체크한 이때 나오면 나는 사장님을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성공을 시켜드릴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목숨 같은 거죠? 목숨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저는 딱 3-3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3번까지 기회를 드리는데 사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그때는 그분은 진정한 사업자로 보지 않고 저는 연락 안 할 거예요. 그러니 이때 나오기로 한 약속만 철저히 지켜주세요. 그럼 제가 사장님 끝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라고 꼭 못을 박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분이 이제 시스템이 안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때가 지원. 이 지원을 할 때 여러분은 과연 스폰서님을 얼마만큼 지원 요청을 하시나요? 이 후원을요 잘못 알아들으면요 데모를 계속 지원해달라. 그건 지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스폰서가 아니 여러분 지금 파트너인데도 우리 스폰서님한테 한 10번 이상 대본 지원 받았다. 그분은 정확하게 그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제대로 복지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 말에서 철저하게 저는 일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이분을 그 다음에 지원을 가야 돼요. 지원을 가게 되면 이분을 먼저 명단 미팅을 먼저 해요. 한 20명 정도 명단 미팅을 하고서 이 명단 중에 여러분이 지원을 가야 되는 명단을 명확히 끄집어내야 돼요. 처음에 대몬 갈 때 제일 두렵지 않아요? 대몬 지원 갈 때 내가 혼자 대몬 갈 때는 매출이 안 나도 상관없어. 그죠? 파트너 지원 가는데 매출 안 나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대몬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명단 미팅 안에 사업자감을 끄집어내기 전에 대몬 지원 갈 회원을 한 2명 정도로 이들은 웬만큼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잘 사는 사람이 피부에 관심 없어서 돈 안 써요. 못 사는 사람이 피부에 관심 돈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관심이 많고 성향이 좋고 첫 대모를 갔을 때 물건을 많이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첫 대몬 지원자로 가야 돼요. 성향이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 찾아냈어요. 그러면 지원이란 여러분 뭐냐면, 대모는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못을 박으세요. 여러분 이거 복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스키를 재미있게 하고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파트너가 나왔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그를 또 다른 파트너를 찾아내려면요, 이게 저는 철칙점이 돼야 된다 봐요. 저는 이렇게 파트너가 나왔을 때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이제부터 제가 대몬 지원은 딱 한 번만 해드릴게요.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하게 될 겁니다. 이 이상은 대몬 지원 못해요. 왜냐? 제가 기존에 대몬 지원을 많이 해봤더니 제 대몬을 보고 그 사업을 하기로 왔던 사람이 제 대몬 스킬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대몬하는 게 두려워서 대몬 가방을 못 열고 사업을 그만둔 경우 저는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대몬은 어렵지 않으니 힘들어도 한 번, 두 번을 받고 본인이 한 그 파트너는 지금 블루다이몬드 돼 있습니다. 라고 먼저 안내를 하고 대몬 지원을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안 해요. 저는 철저하게.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서 명단 중에 성향 좋은 분을 대몬 지원을 갔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첫 대몬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복제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올해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BD든 티메리트든 다이아든 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루비에서 정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루비가 되고 파트너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나오다 보면 그 파트너들이 대몬 지원해달라는데 거기 쫓아다니다가 본인이 레피스로 떨어진 경우 너무 많이 봐요. 다이아까지 가서도 막 핀이 떨어진 거는요, 파트너가 대몬 지원하다고 하니 이게 그룹에 이게 문화로 정착이 안 되다 보니 그거 지원한다고 내 갈 길을 못 가는 경우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대몬 지원은 딱 한 번에서 두 번만 해드릴게요, 사장님. 대신에 리크루팅 지원은 평생 해드릴게요. 말 되죠? 리크루팅은 평생 도와줄게요. 하지만 데모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밑에 복제가 안 되니 딱 한 번에서 두 번 해드릴게요 라고 먼저 안내를 하고 이 사람을 골라요. 그럼 그분이요, 파트너들이요, 철저하게 정말 가서 제대로 배울 사람을 소개해요. 이걸 안 하고 데몬 지원을 가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는 자기 그 회원 데몬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애기 보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데몬을 빨리 보고 이 파트너가 배워야 되는데 데몬을 한 번만 해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이 파트너는 이게 중요하다고 못 느껴요. 그런데 데몬은 딱 한 번에서 두 번 실전을 보여줄게로 따라가는 파트너는요, 철저하게 옆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때 저는 데몬을 하기로 한 이 명단 안에 그 회원한테, 회원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옥씨, 제가 오늘 우리 미정씨 첫 데몬 나오는데 지금 실습하러 왔어요. 그런데 정말 부탁 좀 하고 미안한데 우리 미정 씨가 이 데모라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옆에서 녹음하고 좀 적어도 될까요? 적지 말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녹음하고 적어도 될까요? 이분이 당연히 괜찮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옆에서 여러분이 데모라는 모습을 철저하게 파트너가 녹음하고 적은 그 파트너는요, 집에 가서 그걸 몇 번씩 달달달 외우고 또 외워서 그 다음에 두 번 데몬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첫 데모를 낼 때 이 지인한테 부탁을 하고서 이 파트너가 철저하게 데모를 한 번에서 배우게 한다. 이게 되면요, 처음에 여러분 첫 단추가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요, 아니 처음에 왔더니 다 도와준다고 해놓고 왜 안 도와줘? 이 얘기를 하죠. 도와준다고요. 후원은 평생 해주겠다고, 리크루팅은. 그런데 데모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해준 그 파트너는요, 여러분한테 서운하다고 안 해요. 처음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거는 지원이 아니고 돕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걸 안 파트너는요, 스스로 뛰어요. 그러면 그 밑에 데모를 스스로 할 줄 아는 파트너는요, 밑에 바로 파트너가 나와도 그게 똑같이 복제해서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하는 파트너 때문에 내가 계속 데모를 하면 그 밑에 파트너가 나왔을 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그 사람 밑으로 하게 돼요. 그 중간에 있는 파트너부터 복제가 안 돼서 팀이 내려가기 쉽지가 않아요. 매출 올리고 싶은데 의외로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 150만 원, 130만 원 매출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면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황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 여러분 팁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옥씨,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정옥씨, 지금 가게로 치면 우리 미정아 씨가 첫 개시예요. 정옥씨,
어차피 해봐야 130만에 팔아줍시다. 여러분,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첫 계신데, 이제 가게 점포 열어서 첫 계신데, 정옥씨 도와줍시다. 그 얼마나 용기 나겠어요. 그러면 안 사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첫 때문에 매출 그렇게 끊는 거예요. 100% 망설여요. 돈도 막 그러면 옆에서 내 파트를 미정이는데 몸둘 바를 모르고 있고요. 그 고객이 또 몸둘 바를 서로 불편해져요. 그럼 나중에 이 파트가 푹 꺼져요. 그런데 가게 오픈하고 첫 네가 계시랬는데 사주고서 썼더니 피부가 좋아지고 그래서 속이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대면 지원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첫 대본에서 매출이 일어나 나와야 돼요. 그 스킬은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대본을 해서 이 사람 매출이 오르죠. 그때부터 이 사람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안내해준 개인 시스템을요. 스폰서를 하늘에 이제 막 스폰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 안에 그는요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돼주면 돼. 첫 데모에서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스폰서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데모는 만약 매출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첫 계신데 팔아줍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시스템에 안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OI 3개월 사업자가 됐어요. 이때 여러분이 놓칠 확률이 이제 더 커져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사업자 8명 중에 6명을 놓쳤어요. 그렇다고 뭐 레페스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는 계속 리크루팅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뭘 놓쳤냐면 여러분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자가 딱 됐어요. LOI 진행할 때는 그렇게 도와주던 스폰서가 사업자 딱 때 그때부터 네가 알아서 하래. 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 파트너가 혼자 알아서 하려니 서운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나오려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의 마인드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스폰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이들이 사업자가 끊임없이 뎁스가 내려가줘야 돼요. 뎁스가 내려가주지 않으면 여러분 접시 돌리기 하다가 계속 사업자 찾다가 끝나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해서 3년을 고생했어요. 3년 동안 사업자 나오면 떨어지고 사업자 나오면 떨어지고를 계속 하다 보니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사업자가 LOI 통과 이제 대리점이 되고 대리점이 된 거죠. 대리점이 됐을 때 저나 여러분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을요 우리 마인드 속에 지금 여기 제 사업자들 많아요. 파트너들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스스로 대리점 인정을 해주지만 내 머릿속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로 이 사람을 대해야 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이쁜 마음이 드냐면요 고마운 소비자. 이 사람은요 내 머릿속 마인드는 고마운 소비자로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돼요. 여러분 소비자가 데모하고 스스로 데모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소비자가 스스로 시스템 나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이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고마운 소비자를 안 보고 사업자를 보는 순간 아니 이렇게 매출도 안 일어나. 데모하는데 왜 매출 안 일어나. 왜 시스템 나오는데 일이 안 돼. 왜 안 나와를 끊임없이 지적질하게 돼 있어요. 지적질하면 미운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들으면 교감이 통해요. 파트너 여러분 스폰서가 파트너는요 파트너가 볼 때 우리 스폰서는 내 편이어야 돼요. 그냥 저 스폰서님은 내가 정말 누스킨이 아니 밖에서 어떤 험한 일이 있어도 우리 스폰서는 시카이 되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끈끈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일대 파트너랑은요 관계성이 깨질 수 있어요. 일대 파트너랑은 철저하게 완전히 파트너가 스폰서 볼 때 내 편, 스폰서가 파트너 볼 때 내 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끈끈함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끊임없이 내 마인드 컨트롤을 고마운 소비자를 보면요 이 파트너 나홀로 사업자인 파트너가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리점으로 보는 순간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는 고마운 소비자. 그리고 언제까지 고마운 소비자냐면 이 대리점이요 이 나로부터 1대 사업자가 있어요 여러분. 2대 3대 4대 파트너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고마운 소비자로 계속 봐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홀로 사업자 2대가 나왔으니까 내가 좀 안심해도 되겠지? 그럼 나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지? 아니 그 2대 나와서 대문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끊임없이 명단 미팅하고 그 사람을 또 안내해주고 용기 주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서 2대 파트너가 나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 찾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2대 파트너가 나왔는데 2대가 석석이고 안 나오잖아요. 1대도 같이 그만둔 경우가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래서 2대까지 나올 때까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4대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트라이앵글 리크루팅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사람 걸 명단 미팅에서 명단을 내가 같이 만나서 그 사람은 이 만난 사람 연락처를 내가 가지고 또 어프로치하고 또 만나서 그 다음에 또 나랑 같이 어프로치하고 또 만나서 나랑 같이 어프로치하고 또 만나서 어프로치 이거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이걸 하려면 데몬 후원을 계속하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후원은 데몬이 아니에요. 그 명심하셔야 돼요. 데몬은 스스로 하게끔 하고 우리는 이 리크루팅을 누군가 초대해서 시스템이 오면 계속 이거를 트라이앵글로 같이 미팅하고 그 사람 연락처 받아서 나도 연락해서 다음 초대를 같이 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물론 저는 제가 아직까지 답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4대까지 나오다 보면 이 안에 분명히 리더감이 나와요. 확률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 라인은요 조금 안도를 해도 돼요. 이때까지 옆으로 안 하고 옆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몬 후원을 한 번에서 두 번 하고 모든 파트너를 개인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나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시스템이 나오게끔 하는데 그거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의정부로 남양주로 저 대전으로 지방으로 쫓아가서 내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4대까지 1대를 생각하고 철저하게 후원한다. 이해 가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선배로서 메시지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떨 때가 제일 힘들냐면 내가 지금 100만원, 200만원 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보다 옆에 있는 형제 라인이 핀이 막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자괴감 아니면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서 내가 힘들어하는 나 때문에 시스템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핀이 빨리 가지도 못하는 옆에서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괴감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달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얘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성공대학 일기생들한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사업을요 100m 달리기 아니에요. 42.195km처럼 마라톤을 달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뉴스키 사업은. 그런데 내가 어떨 때 보면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누구랑 비교선상에서 비교 위에서 내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여러분이 지칠 때예요. 그때가 재미가 없을 때예요. 사실은 뉴스키 사업은요 내가 지금 단돈 10만원만 벌어도 20만원만 벌어도 내가 재미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요 20만원 30만원 가치가 200, 300, 2000, 3000처럼 느껴져서 지금을 견딜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가 직장 다닐 때 200을 벌던 내가 뉴스키에서 500을 버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요 그 다음 액션이 안 나와요. 조직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보냐면 이걸 조기천 스폰서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어디선가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과거로 한번 돌아가보자. 여러분 이제부터 행복한 뉴스키를 하셔야 돼요. 행복한 뉴스키. 내가 오늘 이 반절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누군가랑 비교해서 내가 자꾸 초라해지고 불편해지고 재미가 없어졌다면 다시 여러분을 반추해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컨디션을 다시 재조명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럼 뉴스킨 하기 전에 과거를 보자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모님이 재버리셨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재버리신 부모님 계신 분 없죠? 그 여러분 남편이 100억대 자산가인가요? 없죠? 그 여러분 뉴스킨 오기 전에 여러분은 벤츠 타고 다니셨나요? 누군가 타고 다녔어요, 그죠? 여러분 차로 비교해서 죄송한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뉴스킨 오기 전에 혹시 전철 타고 다니지 않았나요? 전철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걸어 다녔던 사람도 있어요. 저 또한 걸어 다니고 전철 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뉴스킨에 왔어요. 똑같이 선상에 왔어. 뉴스킨은 남녀노소 부자든 내가 없이 살았든 똑같은 선상에 섰다고 하지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컨디션이 벤츠를 타고 다니고 정말 여유있게 살던 사람이 뉴스킨에 오면 그동안 본인이 베풀었던 게 있잖아요. 주위에. 그죠? 돈이 많으면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여기서 똑같은 선상에 서서 시작을 했어도 그들은 베풀었던 게 있기 때문에 뉴스킨에 왔더니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철 타고 다녔던 나는 누구한테 한 번도 뭔가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만 다녔지 내가 바디바 10,000원짜리 뭐 하나 팔아보지도 않았 내가 뉴스킨에 왔어. 그래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데모를 갔어요. 바디바비를 하다가 나갔어. 그럼 대단한 기적인 거 아니에요? 와 내가 바디집 뭐가 이게 팔리니?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거부터 행복을 찾고 내 재미를 느끼고 이거 팔려서
나면 내가 다시 1인에서 한번 팔아봐야지. 그 다음날은 180도 팔아봐야지 하고 내 비교 우위를 나랑 두고서 내가 거기서 재미를 붙이고 나의 기적을 거기서 맛봐야 되는데 똑같은 선상이라니까 벤츠 타고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예로하기 시작했다고 벤츠 타고 온 사람을 자꾸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 벌써 루비가가? 다이아가가? 비니가? 나 이거 뭐야? 라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재미를 잃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컨디션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리고 굳이 꼭 제가 뭐 금전적으로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비교 안 하고 이러면서 우리 정지원 사님, 이성우 사님은 과거에 살던 생활이 정말 부자 마인드가 강했고 거기서 전에 다니던 한의원에서 많은 부분을 연습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지를 연습을 하고 뉴스길에 와서 딱 선상에 섰더니 이 일이 나보다 빨리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랑 같이 사업하는 누군가가 핀이 빨리 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정말 감동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 누군가가 빨리 가주면요. 감사한 거고 대신에 나는 내 바둑 두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나 이 정도도 감사한 거야. 내가 처음에 뉴스길 할 때 나 10년 뒤에 500벌 먹었대 하고 왔던 내가 내 바둑대로 42.19골을 10년 만에 뛰려고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내 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망각을 하니까 시스템이 싫어요. 망각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잖아요. 여러분 절대 누구랑 비교 위해서 여러분 불편하지 마세요. 그 바보짓이에요. 그냥 내 바둑은 내가 두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정말 누구 앞에 가서도 열심히 핸들하고 나 열심히 하고 있나? 그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나 경환아 정말 너 경환이 너 열심히 하고 있어? 경환이만 알잖아요. 그 바둑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깨우치는 순간 누스킨 절대 시스템 나오는 거 힘들지 않고요. 누구 밉지도 않고요. 빨리 가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할 일 없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감동을 주고요. 이거 하세요. 대신에 내가 누구한테 말을 강하게 못했던 사람이라면 스폰서 중에 강한 분 있으면 배우려고 하시고요. 내가 너무 말투가 강했다면 스폰서들 그러지 않은 분한테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비교 우위에서 나랑 내가 비교하고 내 바둑을 뒀을 때 누스키를 롱런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 처음에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누스키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사람이죠. 그 안에 요즘 여러분 인문학 강의들 많이 듣죠? 인성이고 실력이에요. 누스키는요. 인성을 갖춘 사람이 결국 그룹을 만들어요. 조기철 사장님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대잖아요. 남들이 3년 만에 막 비대되고 팀메이트 됐을 때 부부가 루비였대요. 어떻게 하면 팀을 너무 창피하고 팀이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정말 훌륭한 우리 스폰서님이 지금은 조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결국 인성이에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바둑을 두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행복하고 재밌으려고. 그걸 명심하시고 나는 과연 누스키는 내 바둑을 지금 어떻게 두고 있는지 보시고 오늘 가서 이 바인더 점검하시고요. 여러분 스폰서님과 이 바인더 미팅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를 배우셔서 이걸 먼저 파트너가 딱 나왔을 때 개인 시스템 복제를 완벽하게 하죠. 그러면 팀1가 돼서 탄탄한 팀1가 될 수 있어요. 일대 조직이 탄탄해야 여러분 행복한 누스키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너무 심오한 얘기를 했나? 표정들 여러분 이렇게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그 저를 이만 물러가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